야, 이 맛없는 곱창이 뭐야? 강철웅의 거친 목소리가 작은 곱창집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녁 8시, 평소라면 단골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대화가 오가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문을 거칠게 열며 들어온 4명의 남자들은 이곳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단숨에 깨뜨렸어요. 강철웅을 필두로 한 이들은 덩치가 크고 온몸에 문신을 새긴 전형적인 조폭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수연은 27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어머니를 도와 이 작은 곱창집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어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4명이야. 소주 2병이랑 모든 곱창 하나 가져와. 김상태가 건방진 말투로 주문했습니다. 이수연은 여전히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받아 적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곧 가져다 드릴게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이수연을 훑어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불쾌한 눈빛이었지만 이수연은 내색하지 않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엄마, 소주 2병이랑 모듬 곱창 하나요. 응, 알았어. 그런데 수연아, 저 손님들 좀 이상하지 않니? 박정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홀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55살의 그녀는 20년 넘게 이 곱창집을 운영해오며 온갖 손님들을 상대해왔지만 오늘의 손님들은 뭔가 달랐어요. 괜찮을 거예요. 그냥 술 한잔하고 가시겠죠? 이수연이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소주를 들고 나갔습니다. 소주 나왔습니다. 이수연이 테이블에 소주를 하나씩 놓기 시작했을 때 최두식이 그녀의 팔을 스쳤습니다. 고의적인 접촉이었어요. 어머, 죄송합니다. 이수연이 자연스럽게 피하며 사과했지만 최두식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죄송해? 나는 좋은데.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단골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20년 넘게 이곳을 드나들던 김인식 할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리며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곱창도 빨리 가져와. 배고프다고. 한재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곧 나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수연이 정중하게 답하며 주방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곧 곱창이 나오자 그들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먹는 듯 했지만 술이 들어가자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맛없는데. 진짜 맛없어. 강철웅이 곱창을 씹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돌아보자 더욱 큰 소리로 이어갔어요. 이런 걸 돈 받고 파는 거야? 완전 사기네. 김상태가 덩달아 소리쳤습니다. 이수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입에 안 맞으시면 다른 걸로 바꿔드릴까요? 다른 걸로 바꿔. 이미 기분 상한 건 어떻게 할 거야? 강철웅이 젓가락을 테이블에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작은 곱창집에 울렸어요. 다른 손님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이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이수연이 더욱 낮은 자세로 사과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일단 사장부터 나와봐. 강철웅이 큰 소리로 말하자 주방에서 박정혜가 급히 나왔습니다. 제가 사장입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박정혜가 앞치마를 만지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 사장 나왔네. 이거 봐요, 사장님. 이게 뭐예요? 강철웅이 곱창을 젓가락으로 집어들며 박정희 앞에 흔들었습니다. 이런 걸 손님한테 내놓고 돈 받는 거야? 양심이 있어, 없어?
박정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20년 넘게 장사를 해오며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모욕을 당하니 마음이 상했어요. 손님, 저희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새로 만들어? 이미 기분 망친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최두식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이수연은 어머니 뒤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주먹이 조용히 쥐어졌다가 다시 풀어졌어요. 평소 온화한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습니다. 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고쳐드리겠습니다. 박정희가 더욱 깊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더욱 거칠어질 뿐이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인식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계산을 하려고 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이수연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아, 집에 일이 있어서. 수연아, 조심해라. 김인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도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네, 할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이수연이 정중하게 배웅하는 동안 강철웅 일당은 더욱 소란을 피웠습니다. 야, 이 동네 사람들 완전 재미없네. 하나씩 다 도망가잖아. 한재호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평소 즐겁게 식사하던 곳이 이렇게 변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제 곱창집에는 이수연 모녀와 손님 몇 명, 그리고 강철웅 일당만 남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어요. 이제 다른 손님들도 별로 없으니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강철웅이 의자에 다리를 올리며 건방진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무례해지고 있었어요. 손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쳐드리겠습니다. 박정희가 여전히 정중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뭘 잘못했냐고? 일단 이 음식부터 문제고. 김상태가 곱창을 바닥에 뱉으며 말했습니다. 이수연과 박정희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그리고 서비스도 엉망이고 가게 분위기도 별로고 최두식이 이어서 말하며 소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특히 저 서빙하는 애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한재호가 이수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수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평소의 온화한 표정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박정희가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완전 엉망이지. 강철웅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일어났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소주잔이 넘어져 소주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어요. 어머. 박정희가 급히 행주를 들고 다가가려 했지만 강철웅이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누가 치우라고 했어? 아, 아픕니다. 놓아주세요. 박정희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철웅의 소나기 힘이 상당했거든요. 이수연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님, 우리 엄마 손 놓아주세요. 뭐? 이 애가 나한테 명령해? 강철웅이 비웃으며 이수연을 쳐다보았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이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탁? 그럼 제대로 부탁해봐. 무릎 꿇고 빌어.
강철웅이 더욱 세게 박정혜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하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수연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너무해. 이게 어디가 너무한 건데? 강철웅이 갑자기 박정혜를 밀쳤습니다. 박정혜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이수연이 급히 달려가 박정혜를 부축했습니다. 박정혜는 넘어지면서 손목을 접질린 듯 아픈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아파. 박정혜가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손목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많이 아프죠? 이수연이 어머니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수연아, 너무 걱정하지 마. 박정혜는 딸이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말했지만 얼굴에는 고통이 역력했습니다. 강철웅은 이런 모습을 보며 더욱 신이 났어요. 야, 봐라. 이렇게 하니까 훨씬 보기 좋네. 김상태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형님, 완전 재밌네요. 최두식과 한재호도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이수연은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손님들, 이수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지금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강철웅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어댔습니다. 뭐, 사과? 이해가 완전히 돌았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수연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 것을 강철웅도 느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이수연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곱창 집안의 공기가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야, 얘 진짜 미친 것 같은데? 한재호가 일어나며 이수연을 위협하듯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에서 우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최두식도 덩달아 일어나며 협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정혜는 딸의 어깨를 잡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그만해. 괜찮다고 했잖아. 하지만 이수연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강철웅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과하지 않으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강철웅의 얼굴이 붉어지며 화가 났습니다. 이수연의 볼을 꼬집으며 얘기했습니다. 후회? 내가 후회할 일을 내가 만들어? 완전 미친 거네. 그는 테이블 위에서 가장 긴 곱창 한 점을 젓가락으로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수연의 머리 위로 천천히 올렸습니다. 이거 머리에 떨어뜨리기 전에 무릎 꿇고 빌어. 곱창에서 뜨거운 기름이 뚝뚝 떨어져 이수연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이수연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과하세요. 강철웅은 이수연의 변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웃으며 부하들을 돌아보았어요. 야, 얘 진짜 웃기네. 우리한테 사과하라고? 형님, 얘 완전 정신 나간 것 같은데요? 김상태가 일어나며 이수연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의 덩치는 이수연보다 훨씬 컸어요. 너 정신 나간 거야? 우리가 누군지 알아? 최두식도 덩달아 일어나며 협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우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너 같은 애가 우리한테 대드는 거 처음 봐. 한재호까지 합세하며 이수연을 둘러쌌습니다. 3명의 덩치 큰 남자들이
한 명의 여자를 위협하는 모습이었어요. 박정혜는 딸의 어깨를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그만해. 괜찮다고 했잖아. 제발.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이 더 큰 위험에 빠질까봐 걱정됐거든요. 강철웅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화가 났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긴 곱창 한 점을 젓가락으로 집어들었어요.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뜨거운 곱창이었습니다. 곱창에서 뜨거운 기름이 떨어져 이수연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며 옷에 기름 자국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수연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강철웅이 참을성을 잃고 곱창을 이수연의 머리에 떨어뜨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수연이 갑자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아직 남아있던 손님 2명을 발견했어요. 구석자리에서 불안하게 상황을 지켜보던 중년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춤하고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잠시 밖으로 나가주시겠어요? 이수연이 그들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곧 정리될 테니까요. 그 말을 들은 부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수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묘하게 차분하면서도 단호했거든요. 네. 그럼 저희는. 네, 조심히 가세요. 부부가 황급히 가게를 나가자 이수연은 천천히 가게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준비 중 팻말을 걸었어요. 강철웅과 부하들은 이런 이수연의 행동이 이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우쭐해했어요. 뭐야, 이제 진짜 시작한다는 거야? 김상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완전 재밌네. 이 애가 우리 4명을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다. 최두식이 손가락을 꺾으며 말했어요. 한재호도 웃으며 이수연을 쳐다보았습니다. 형님, 이 애 완전 돌았어요.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이수연은 천천히 돌아서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온화하고 착한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사냥꾼 같은 눈빛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엄마, 주방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수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아, 위험해. 그만하자. 박정혜가 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이수연은 부드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주방에서 기다려요. 수연아. 엄마, 제발. 이수연의 간절한 부탁에 박정혜는 어쩔 수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살짝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딸의 표정이 지금까지 본 적 없을 정도로 차갑고 단호했거든요. 이제 홀에는 이수연과 강철웅 일당 4명만 남았습니다. 강철웅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야, 이제 엄마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할 건데? 혼자서 우리 4명을 상대할 거야? 이수연은 앞치마를 천천히 풀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끈을 다시 조여 묶었어요. 평소보다 단단하게 마치 전투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4명이면 조금 번거롭긴 하네요. 그녀의 말에 부하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이 애 정말 미친 거 맞네. 번거롭다니 완전 웃겨 죽겠네. 하지만 강철웅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이수연의 움직임과 말투가 평범한 서빙 알바생과는 달랐거든요. 특히 그녀가 머리끈을 묶는 동작이나 앞치마를 정리하는 모습에서 묘한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너 뭐 운동이라도 배웠어?
강철웅이 조금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이수연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평소의 따뜻한 미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칼날 같은 미소였습니다. 운동이라고 하기엔 좀 과격했죠. 그 순간 공기가 변했습니다. 이수연의 자세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평소의 구부정한 서빙 자세에서 곧게 펴진 마치 군인 같은 자세로 변했습니다. 과격한 운동? 최두식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수연은 대답 대신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발의 무게 중심을 조정했습니다. 강철웅은 이런 이수연의 변화를 보며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야, 너 진짜 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수연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수연이 움직이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타겟은 가장 가까이 있던 최두식이었어요. 최두식은 이수연이 갑자기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반응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이수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이며 최두식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교과서에서 나온 듯한 완벽한 동작으로 그의 팔을 비틀었어요. 관절의 각도를 정확히 계산한 듯한 기술이었습니다. 아! 최두식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수연의 관절기는 정확하고 효과적이었어요. 고통은 극심했지만 부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절묘하게 조절된 기술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한재호가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강철웅도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서빙 알바생의 움직임이 전혀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야, 나 달라고. 최두식이 고통스러워하며 소리쳤지만 이수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사과하시면 여기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이 미친년이. 김상태가 분노하며 이수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며 공격했어요. 하지만 이수연은 최두식을 놓으며 몸을 낮춰 김상태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정확한 타이밍에 김상태의 다리를 걸었어요. 김상태는 균형을 잃고 테이블에 부딪히며 넘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블이 기울어지며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으악! 김상태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며 신음했습니다. 한재호는 이수연의 뒤에서 기습 공격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이수연은 마치 뒤에 눈이 있는 것처럼 몸을 돌려 한재호의 공격을 완벽하게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정확한 타이밍에 한재호의 명치를 가볍게 가격했어요. 으윽! 한재호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몸을 굽혔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이었어요. 강철웅은 이런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하 3명이 순식간에 한 여자에게 제압당하고 있었거든요. 너 뭐야? 대체 정체가 뭐야? 강철웅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숨을 고르며 강철웅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크게 숨이 차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딸입니다. 엄마를 아끼는요. 이수연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위험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철웅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여자 하나에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거든요. 좋아. 그럼 내가 직접 상대해주마. 강철웅은 덩치가 가장 컸어요. 키도 이수연보다 한 뼘 이상 크고 근육도 많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고 이수연에게 다가갔어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위압감이었습니다.
이수연도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훈련받은 몸이라고 해도 체격 차이는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강철웅의 덩치와 근육량은 상당했어요. 이제 정신 차렸지? 여자가 남자를 이길 수는 없어. 강철웅이 자신감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주먹이 이수연을 향해 날아왔어요. 이수연은 간신히 피했지만 강철웅의 주먹이 그녀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이수연이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강철웅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어요. 어깨에 묵직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강철웅이 연속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수연이 완전히 피하지 못했어요. 그의 주먹이 이수연의 옆구리에 닿았습니다. 이수연은 고통을 참으며 뒤로 물러났어요. 이수연의 얼굴에 고통이 스쳤습니다. 강철웅의 공격은 확실히 위력이 있었어요. 수연아, 주방에서 지켜보던 박정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딸이 맞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강철웅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계속 공격했습니다. 이수연은 방어에 급급했어요.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훈련받은 몸이라고 해도 연속된 전투는 힘들었거든요. 이제 알겠지? 여자가 남자를 이길 수는 없다니까. 강철웅이 득에양양하게 말하며 또다시 공격했습니다. 이수연은 피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피하지 못했어요. 강철웅의 주먹이 그녀의 팔을 스쳤습니다. 이수연이 뒤로 밀려나며 테이블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어요. 강철웅은 이제 완전히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수연을 벽 쪽으로 밀어붙이며 말했어요. 이제 끝이야. 처음부터 순순히 무릎 꿇고 빌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수연은 숨을 고르며 강철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체력적으로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강철웅 하나만으로도 벅찬 상황이었거든요.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벨소리가 울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누나, 뭐하고 있어?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 쪽을 돌아보았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전형적인 군인 체격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이수연과 닮아 있었지만 표정은 더욱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수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수호야, 누나 괜찮아? 이수호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수연의 상처를 확인하며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강철웅은 갑자기 나타난 군인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상황이 급격히 변하고 있었어요. 뭐야, 또 누구야? 강철웅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수호는 문을 닫고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부하들과 어수선해진 가게 안을 차례로 훑었어요. 특히 이수연의 어깨와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보자 그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정도로 누나를 힘들게 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누구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철웅이 허세를 부리며 말했어요. 야, 군인이면 뭐 어쩔 건데? 여기서 군복 입고 설치면 군법 위반 아니야? 이수호가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바라보는 것 같은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군법 위반이라. 재밌는 소리 하네요. 그는 군복 상의를 천천히 벗기 시작했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풀어가며 말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 해결해 드릴게요.
이수호가 군복 상의를 완전히 벗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그 아래로 드러난 그의 체격은 단단하게 다져진 근육질이었어요. 특전사로서 매일 혹독한 훈련을 받아온 몸이었습니다. 강철웅의 덩치와는 다른 종류의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이제 그냥 시민입니다. 문제없죠? 이수호의 말에 강철웅은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어요. 시민이든 뭐든 너도 내 누나처럼 당할래? 바닥에서 일어난 최두식이 이수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손목이 아직 아팠지만 새로운 상대가 나타나자 다시 기운을 냈어요. 야, 너도 여기서 얌전히 무릎 꿇고 빌어. 김상태도 테이블에 부딪힌 상처를 만지며 일어났습니다. 한재호는 아직 명치가 아팠지만 동료들과 함께 이수호를 위협했어요. 4명이서 1명 상대하는 건 좀 불공평하긴 하네요. 이수호가 목을 좌우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뚝뚝 소리가 나며 관절이 풀렸어요. 하지만 누나한테 손댄 것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죠. 그 순간 이수호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전사로 훈련받은 이수호의 움직임은 이수영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는 마치 바람처럼 빠르게 최두식에게 다가갔어요. 최두식이 반응할 틈도 없이 이수호의 주먹이 그의 복부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욱! 최두식이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다시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이수호의 한 방에 완전히 무력화된 것이었어요. 뭐야, 이게 뭐야? 김상태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수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즉시 김상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김상태가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이수호는 그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했어요. 그리고는 정확한 타이밍에 김상태의 다리를 차고 동시에 그의 어깨를 잡아 던졌습니다. 김상태가 바닥에 떨어지며 크게 신음했습니다. 그도 완전히 기절했어요. 한재호는 이런 상황을 보며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야, 잠깐만. 한재호가 손을 들며 항복하려 했지만 이수호는 이미 그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수호의 손이 한재호의 목 뒤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한재호는 의식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모든 과정이 3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특전사의 압도적인 실력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강철웅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수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부하 3명이 순식간에 무력화된 것이었거든요. 너 뭐야? 대체 뭔데? 강철웅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수호가 천천히 강철웅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특전사 중사 이수호입니다. 처음 뵙겠네요. 특전사? 강철웅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전사라는 말에 그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계신 분은 제 누나고 주방에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니세요. 이수호의 말에 담긴 의미를 강철웅도 이해했습니다. 가족을 건드린 것에 대한 경고였어요. 잠깐. 우리가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봐. 강철웅이 뒤로 물러서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수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해가 아니라 확실히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누나한테 폭력을 행사했죠. 이수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건 우리가 술을 좀 마셔서 술을 마셨다고 남의 가족한테 폭력을 휘둘러도 되는 건가요? 이수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강철웅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무릎 꿇으세요. 이수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이 담겨 있었어요. 뭐라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강철웅은 그 목소리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느꼈습니다. 마치 상급자의 명령을 듣는 것 같았어요. 야, 이봐. 그건 좀. 그 순간 이수호의 손이 강철웅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강철웅은 엄청난 압력을 느꼈어요. 마치 거대한 바위가 어깨를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야. 강철웅의 무릎이 저절로 꺾였어요. 이수호의 압박이 너무 강해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강철웅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려 해도 이수호의 압박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이제 사과하세요. 우리 어머니와 누나에게요. 주방에서 박정희가 나와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수연도 놀란 표정으로 동생의 압도적인 실력을 바라보았어요. 강철웅은 굴욕감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수호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는 저항할 수가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대로 하세요. 진심으로요. 이수호의 압박이 더 강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철웅이 큰 소리로 사과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호는 강철웅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나서야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강철웅은 어깨를 주무르며 간신히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특전사의 압박은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제 알겠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수호의 차가운 목소리에 강철웅은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바닥에 기절해 있던 부하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최두식이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리며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형님? 그는 배를 부여잡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자신들의 두목이 바닥에 앉아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었거든요. 형님, 왜 그러세요? 김상태도 차례로 깨어나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머리가 아팠지만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한재호는 목 뒤가 아팠지만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형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부하들의 질문에 강철웅은 눈빛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이수호의 실력을 직접 경험한 그는 더 이상 저항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수연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와 말했어요. 이제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동네에서 이런 일 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지만 여전히 위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강철웅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굴욕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감히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부하들도 상황을 대충 파악하고 서둘러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잠깐 이수호가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강철웅 일당이 긴장하며 돌아보았어요. 가기 전에 가게 정리하고 가세요. 여기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갈 건가요? 이수호의 말에 강철웅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넘어진 의자를 다시 세우고 바닥에 떨어진 그릇들을 주워 담았어요. 깨진 그릇도 몇 개 있었지만 그들은 조용히 치웠습니다. 박정희가 주방에서 나와 이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자식들의 숨겨진 면을 본 놀라움이 섞여 있었거든요. 특히 이수호의 압도적인 실력을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강한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손목은 어때요? 이수연이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많이 아프지 않아. 박정희가 손목을 만지며 대답했지만 아직 약간의 부기가 있었어요. 이수호가 어머니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야, 괜찮다. 이 정도는 금방 나을 거야. 박정희가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이수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다 정리됐습니다. 강철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게 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세요. 이수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동네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강철웅 일당이 서둘러 가게를 나갔어요. 문을 나서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이전의 위풍당당함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완전히 기가 죽은 상태였습니다. 가게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수호가 다시 군복을 입으며 말했어요. 누나, 많이 아파요? 이수연이 옆구리와 어깨를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이수호는 누나의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멍이 들었네요. 찬찜질 해야겠어요. 정말 괜찮다니까. 수호야, 고마워. 이수연이 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박정희가 두 자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너희들, 엄마 놀라셨죠? 이수연이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어요. 놀란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 박정희는 딸과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수연이 너. 언제 그런 걸 배웠니? 그리고 수호도. 정말 대단하더라. 이 정도는 뭐. 이수연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김인식 할아버지였어요. 어머, 할아버지. 이수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괜찮나 해서 와봤는데. 수호도 왔네. 김인식은 상황이 정리된 것을 보고 안도했어요. 가게 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그 나쁜 놈들은 다 갔나? 네, 할아버지. 다 해결됐어요. 이수호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인식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어머, 가게가 깨끗하네. 그놈들이 정리하고 갔나? 네, 저희가 시켜서요. 박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인식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그럼 완전히 혼쭐이 났구나. 어떻게 한 거야? 이수연과 이수호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 보였어요. 할아버지, 사실 저희가. 이수연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저 예전에 군대 갔다 왔거든요. 이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인식의 눈이 커졌어요. 뭐, 수연이가 군대를? 여자도 군대 가나? 지원해서 갔어요. 707 특임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이수연의 대답에 김인식이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박정혜도 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수연이가 군대에 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부대에서 복무했는지는 정확히 몰랐거든요. 707? 그게 뭔가? 김인식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수호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특수부대요, 할아버지. 그것도 아주 어려운 곳이에요. 누나는 정말 대단한 곳에서 복무했거든요. 특수부대라고? 어머나. 김인식이 감탄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럼 수연이가 진짜 대단한 군인이었구나. 그래서 그 깡패들을 혼내줄 수 있었구나. 이수연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707이면 정말 대단한 곳이잖아. 이수호가 누나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누나 때문에 특전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누나가 제 롤모델이에요. 김인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호야, 그럼 너도. 네, 할아버지. 저는 현역 특전사 중사예요. 누나를 따라서 같은 길을 걸었어요. 이수호의 대답에 김인식이 더욱 신나며 박수를 쳤습니다. 와, 이 집 남매가 다 특수부대 출신이네. 그것도 현역까지. 그는 흥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런 대단한 남매가 우리 동네에 있었다니. 완전 자랑거리네. 박정희가 두 자녀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수연아, 수호야. 왜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안 했니? 이수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박정희가 딸의 말을 되묻었어요. 네. 그냥 어머니 옆에서 곱창집 도우면서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이수연의 진심 어린 말에 박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이수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군대에서는 특전사지만 집에 오면 그냥 어머니 아들이고 누나 동생이고 싶어요. 김인식이 이런 대화를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아이고, 이 착한 남매들 봐라. 이렇게 대단한데도 겸손하기까지 하네. 그 순간 가게 문이 또 열렸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몇 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정혜야, 괜찮아? 아까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던데. 어머, 수연이 다친 건 아니야? 박정희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해결됐어요. 김인식 할아버지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아, 그거 말이야. 수연이가 그 깡패들을 완전히 혼내줬어. 뭐? 수연이가? 아주머니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수연이가 어떻게? 수연이가 특수부대 출신이래. 그것도 707인가 하는 대단한 곳. 김인식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호도 현역 특전사 중사래. 이 남매가 완전 대단한 사람들이었어. 아주머니들이 더욱 놀라며 이수연과 이수호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어요. 정말? 우리 수연이가? 어머나,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있었다니. 이수연이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별거 아니에요. 운이 아니라 실력이지. 이수호가 누나를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누나는 정말 대단해요. 저도 누나를 보고 특전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아주머니들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 집 남매가 다 대단하네. 그래서 그 깡패들이 꼼짝없이 당한 거구나. 박정희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훌륭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수연이, 수호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정혜야, 정말 자랑스럽겠다. 이런 자식들을 두다니. 아주머니들이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김인식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런 좋은 일이 있었는데 축하해야지. 오늘 저녁은 내가 쏠게. 할아버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수연이 사양했지만 김인식은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야, 이런 날은 축하해야 해. 우리 동네에 이런 멋진 남매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잖아. 아주머니들도 동조했어요. 맞아, 축하해야지. 수연이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해졌어. 이제 무서운 사람들이 와도 걱정 없겠네. 정말 별일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별일 아니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이수호도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그래, 그래야지. 김인식이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에 이수연과 이수호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신들을 이렇게 받아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박정혜가 두 자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줄 몰랐어.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잘 키워주셔서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겠네요. 이수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아도 되겠네. 가게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위험한 상황은 끝났고 이제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수연과 이수호는 더 이상 자신들의 과거를 숨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박정혜의 곱창집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강철웅 일당과의 사건이 동네 전체에 퍼지면서 이수연과 이수호 남매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번져갔어요. 어서 오세요. 이수연이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평소보다 3배나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지만 그녀는 여전히 차분하고 친절했어요. 수연아, 그때 정말 깡패들을 혼내줬다면서? 새로운 손님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이제 일상이 되었어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수연이 겸손하게 대답하며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김인식 할아버지가 단골 자리에 앉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실력이야. 내가 직접 봤거든. 그 덩치 큰 놈들이 수연이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고 빌었다니까. 할아버지,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이수연이 웃으며 말했지만 손님들은 더욱 신기해했어요.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다른 손님이 물었습니다. 네, 707 특임대에서 복무했어요. 이수연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진 것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어요. 그때 이수호가 군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보며 박수를 쳤어요. 특전사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이수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이제 동네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어요. 박정혜가 주방에서 나와 아들을 반겼습니다. 수호야, 오늘도 일찍 왔네. 네, 어머니. 훈련이 일찍 끝났어요. 이수호가 붐비는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손님이 정말 많네요. 그 사건 이후로 계속 이래. 다들 너희 이야기 듣고 와서 그런 것 같아. 박정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이수호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수호야, 그때 정말 멋있었다며? 깡패들이 완전히 기절했다고 하던데? 과장된 것 같아요. 그냥 상황을 정리했을 뿐이에요. 이수호도 누나처럼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2명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지역 상인회 회장 최동훈이었고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수연 씨, 이수호 씨 계신가요? 최동훈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수연, 이수호입니다. 남매가 함께 다가가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인사드렸던 상인회 회장 최동훈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과장님이세요. 김영수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두 분의 선행에 대해 구청에서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가게 안의 손님들이 모두 주목했어요. 구청에서까지 사람이 온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구청에서요? 이수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두 분 덕분에 이 지역의 치안이 크게 개선되었거든요. 그 강철웅이라는 사람이 다른 상가들도 많이 괴롭혔는데 이번 일 이후로 완전히 사라졌어요. 김영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불량배들도 이 동네를 피해가고 있다고 해요. 최동훈이 덧붙였습니다.
김인식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맞아. 요즘 동네가 정말 조용해졌어. 다른 손님들도 동조했어요. 정말 그래요. 예전에는 밤에 무서웠는데 이제는 안심돼요. 우리 동네 영웅들이에요. 김영수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감사패와 함께 작은 상금을 준비했습니다. 받아주시겠어요? 이수연과 이수호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닌데요. 이수연이 사양하려 했지만 박정혜가 앞으로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인정을 받다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받아라. 너희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니? 박정혜가 자식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이수연과 이수호가 감사패와 상금을 받았어요. 가게 안의 모든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잘 부탁드립니다. 김영수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 동네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이수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용기를 내기는 쉽지 않죠. 정말 존경합니다. 최동훈이 말했습니다. 구청 관계자들이 떠난 후 손님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구청에서까지 인정받다니 정말 대단해. 우리 동네가 유명해지겠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가족 3명과 김인식 할아버지가 함께 앉았어요. 박정혜가 감사패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너희 둘 다. 이수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줄 몰랐어. 특히 수연이 너는 항상 조용하고 얌전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이수호가 누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누나가 군대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들었어요. 정의감도 강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김인식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는 완전히 안전하겠어. 이런 든든한 남매가 있으니까. 할아버지, 저희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또 도와드릴 거예요. 이수호가 덧붙였어요. 이제 알겠어. 너희들이 왜 이렇게 착하고 의젓한지.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구나.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돌보는 것. 어머니가 평생 보여주신 모습이잖아요. 이수호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어머니가 2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까요. 김인식 할아버지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가족이야. 이런 가족이 있어서 우리 동네가 더 따뜻해진 것 같아. 그날 밤 곱창집은 따뜻한 조명 아래 평화로웠습니다. 강철웅 사건은 이제 과거가 되었고 이수연과 이수호는 동네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수연은 여전히 평범한 서빙을 하며 어머니를 도왔지만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이제 안심하고 밤늦게까지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혜의 곱창집은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든든한 안정감까지 주는 특별한 곳이 되었어요. 며칠 후 이수연은 평소처럼 가게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그날의 이야기를 궁금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수연아, 그때 무서웠지?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이수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역시 효녀야.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겠네. 저라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싶어요. 다른 손님이 말했습니다.
누구든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용기가 생겨요. 저도 평소에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요. 이수호가 들어와서 이런 대화를 듣고 웃었어요. 누나, 또 겸손 떨고 있네요. 수호야, 너도 마찬가지잖아. 남매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박정희가 주방에서 나와 이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 순간 가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사람이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곱창집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어요. 어머, 저 사람들 왜 저래? 한 손님이 궁금해했습니다. 김인식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저 사람들. 요즘 이 동네 지나갈 때마다 저러더라. 수연이 수호 때문에 완전히 기가 죽었나 봐. 정말요? 응. 이 동네에 특수부대 출신 남매가 있다는 소문이 퍼져서 아무도 설치지 못하겠어. 이수연과 이수호가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인가? 아니야, 무서운 게 아니라 든든한 거지. 박정희가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너희가 있어서 우리 동네가 이렇게 평화로워진 거야. 저녁 무렵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이곳이 단순한 곱창집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오늘도 맛있게 부탁해. 네, 맛있게 드세요. 이수연이 환한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경험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조용한 서빙 알바생에서 숨겨진 영웅으로 그리고 다시 평범한 딸로 돌아온 이수연의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준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까지 퍼져나가 동네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혜의 곱창집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이수연과 이수호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